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탄 비행기가 뉴욕의 아이들와이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22일 밤 2시가 넘어서였다. 상당히 연착되었다. 공항에는 아오타 스스무와 마사키 나가야스 그리고 유키코 니시노 등 뉴욕 대표가 마중 나와 있었다. 시이치는 벗의 얼굴을 보자 미소를 띠며 말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신이치의 목소리를 듣고 멤버는 안도했다. 야위었지만 기백이 넘치는 그의 모습을 보자 용기가 솟았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주먹밥입니다만. 유키코 니시노가 이렇게 말하며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그 진심이 고맙군요. 일행은 호텔에서 그것을 먹었다. 매실장아찌를 넣은 주먹밥은 대단히 맛있었다. 그리고 약 10시간 후에 신이치는 뉴욕을 떠나 오후 2시 반에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이 얼마 되지 않은 뉴욕 체제 기간 중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로스앤젤레스 지부에 결성을 협의하고 신중하게 인사를 검토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도 20-30명의 벗이 학회가를 합창하며 맞아주었다. 신이치는 열창하는 벗들 앞에 서서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다. 멤버의 노랫소리는 몇 번이나 중간중간 끊겼다. 회장을 맞이한 기쁨은 눈물로 복받쳐 목이 메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잇따라 멤버들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대부분의 벗들은 공항에 처음 온 사람들이었으며 넓은 터미널 빌딩 안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늦어버린 것이었다. 당시는 대부분이 배로 십수일씩 걸려 미국으로 건너와야 했기 때문에 공항은 멤버들에게 전혀 낯선 장소라고 해도 좋았다. 공항에 출발 로비와 도착 로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합창이 끝나자 신이치는 멤버에게 이야기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때 신이치를 둘러싸던 벗의 뒤쪽에서 선생님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인파를 밀어헤치듯 한 부인이 남성과 함께 신이치 앞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부인이 씩씩하게 말했다. 오, 잘 왔어요. 신이치는 미소로 답했다. 그녀의 이름은 다카의 하나무라라고 했다. 작년 봄에 학회 본부에서 신이치가 격려했던 여성이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 그럭저럭 신심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친정에 다녀가려고 일시 귀국하여 어머니와 함께 본부를 방문했던 것이다. 그때 신이치는 이렇게 약속했다. 나도 내년 10월쯤에 미국에 갈 생각입니다. 거기서 다시 만납시다. 신이치에게 도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학회의 최고 간부가 미국까지 와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때 남편이 아직 입회하지 않은 것을 신이치에게 털어놓았다. 그럼 미국을 방문했을 때 남편과 함께 찾아뵈어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후 1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다카의 하나무라는 뒤에 있던 남편을 소개했다. 남편인 미치아키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회장인 야마모토입니다. 신이치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악수를 나누었다. 남편은 놀란 듯 그저 신이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좌담회에서 또 만납시다. 신이치가 웃는 얼굴로 말하자 미치아키 하나무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혹해 있던 것이다. 그는 창가학회에 대해 어딘가 수상쩍다는 기분이 들었다. 아내가 그 학회의 회장과 만난다고 하여 마지못해 공항에 왔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보니 예의 바르고
정한한 느낌의 청년이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권위적인 교조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어딘지 끌리는 데가 있었다. 그는 그 차이의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편견으로 날조된 일부 매스컴의 보도와 소문을 토대로 학회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게다가 일단 선입관이 생기면 공정한 눈으로 평가를 내릴 수 없게 된다. 그것을 없애는 것은 신앙으로 도야된 인격의 광채이다. 인격의 빛남은 악의의 중상을 뒤집고 진실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신이치는 공항에서 호텔로 가자마자 좌담회로 가기 전에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간부로 등용할 주요 멤버들을 만났다. 이날의 좌담회 장소는 일본인 거리인 리틀 도쿄에 있는 선 빌딩이었다. 신이치가 회장에 도착하자 접수하려고 서 있는 젊은 여성이 긴장된 얼굴로 인사했다. 수고하십니다. 신이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피곤하군요. 녹초가 될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그 말에서 인간적인 따스함을 느꼈던 것이다. 회장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면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연단이 놓여 있었다. 그 뒤에는 도다 조세이의 사진이 걸리고 단결이라는 문자가 붓으로 써 있었다. 신이치가 7개의 종의 미래 구상을 발표하고 도다가 서거한 슬픔에 동지가 일어섰던 저 1958년 5월 3일 춘계총회의 실내 장식을 본뜬 것이다. 그리고 단결이라는 문자 좌우에는 성조기와 일장기가 장식되고 연단 옆에는 소나무 분재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붓으로 나후 걸기 대회라고 쓰인 현수막이 흔들리고 있었다. 성조기를 제외하면 실내 장식은 전부 일본과 같다. 준비를 맡은 멤버가 거의 일본인이었기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기세와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뭐든지 일본을 본따 획일화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앞으로는 그 나라의 전통이나 문화, 사람들의 감각을 살려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도 이 회합을 성공시키려고 준비에 힘써온 멤버들의 기계가 실내 장식에서 느껴졌다. 신이치는 그 기계가 기뻤다. 로스앤젤레스는 동지의 수도 많고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취하며 좌담회도 꽤 활발하게 열렸다. 그렇다고는 해도 멤버 가운데 특별히 훌륭한 리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각자가 체험을 통해 열심히 신심에 힘쓰면 반드시 공덕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체험은 100만 마디의 이론보다 낫다. 그 체험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활동에 힘써온 것이다. 여기서도 활동의 주력은 미국인과 국제결혼하여 미국에 건너온 일본계 부인이었다. 로스앤젤레스 멤버로 가지코 에릭이라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1954년 8월에 일본에서 입회했다. 모친이 신심하여 중풍을 극복한 것이 입회 동기였다. 다음에 그녀는 미군 방송국에서 일하는 미국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할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남성의 모친이 결혼을 맹렬히 반대했다. 그의 모친이 가즈코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영어를 몰랐다. 부탁한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아들이 잽과 결혼하다니 당치도 않다. 잽은 미국인이 일본 사람을 멸시해 부르는 말이었다. 전쟁 중 적국이었던 일본에 대한 분노가 아직 남아있던 것이다. 그러나 가즈코도 지지는 않았다. 편지를 받자마자 즉시 답장을 써 그것을 번역하는 이에게 맡겨 영문으로 바꿨다. 당신의 지시 따위는 받지 않아. 시끄러워.
양키. 며느리가 될 일본인 여성과 시어머니가 될 미국인 여성 사이에 미일 전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다. 남편은 결혼 수속을 끝내고 먼저 귀국했다. 가즈코는 미국의 입국 허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결핵에 걸린 것이 밝혀져 입국은 허용되지 않았다. 당시 결핵은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었다. 간호사인 그녀는 결핵이 어떤 병인지 잘 알고 있었다.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그녀는 꺾이지 않았다. 내겐 신심이 있어. 가즈코는 맹렬히 신심에 면려했다. 홍규와 벗의 격려에 분주했다. 시어머니와 편지로 하는 심한 공방전은 그 후에도 당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편지 교환을 통해 시어머니는 가즈코가 간호사임을 알고 태도가 급변했다. 시어머니도 오랫동안 간호사였던 것이다. 빨리 병을 고치고 미국으로 오세요. 시어머니가 마음을 열고 결혼을 허락해 준 것이다. 그 편지에 가즈코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어번조님의 공력을 실감하니 마음 깊숙이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결핵은 날로 쾌유되어 갔다. 출국 수속을 하며 가나가와 현의 미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다. 병세는 매우 좋아졌지만 완치되지는 않았다. 그곳에서 미군기로 하와이를 경유하여 샌프란시스코 근방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여기서 낫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없었다. 의사는 가즈코 에릭에게 약 1개월의 입원이 필요하며 경비로 약 $500가 든다는 것을 알렸다. 그녀가 가진 돈은 전부 $150였다. 앞서 미국으로 돌아간 남편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어 그 돈은 두 사람의 신혼생활에 매우 중요한 자금이었다. 도저히 1개월 이상 입원할 수 없어. 신심으로 일주일 안에 반드시 완치하고야 말겠어. 에릭은 병실에서 결연히 창제에 힘썼다. 그리고 이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심을 가르치자고 결의했다. 그러나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그녀는 영어 사전을 찾아가며 카드에 홍교하기 위한 단어를 잇따라 써나갔다. 그것을 가지고 병원 정원으로 뛰어나가 갑자기 외쳤다. Listen! 정원에 있던 사람들이 아연해하는 얼굴로 그녀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남묘호랭개쿄 넘버 1 If you want to go home, speak 남묘호랭개쿄. 그녀는 남묘호랭개쿄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퇴원하고 싶거든 남묘호랭개쿄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말할 작정이었다. 부끄러움도 체면도 없었다. 학회원으로 주의해야 할 상식도 사회성도 안중에 없었다. 있는 것이라고는 하루빨리 결핵을 완치하여 퇴원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병실로 돌아와서는 또 필사적으로 창제하며 마음으로 염원했다. 어본조님, 듣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40~50명에게 하종을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불도 수행에 힘쓰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반드시 일주일 안에 퇴원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전 $150밖에 없어요. 병원비는 $125 이내로 해주세요. 나머지 $25는 퇴원한 후 방을 빌릴 돈이니까요. 그녀는 진지했다. 매일 창제와 이 비상식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홍교에 몰두했다. 정확히 일주일째 검사 결과가 나왔다. 기원한 대로 퇴원하게 되었다. 그녀는 뛸 듯 기뻤다. 그리고 치료비를 정산하니 놀랍게도 $125였다. 마중 온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오려 하자 병실 창문으로 모두가 몸을 내밀고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헬로 헬로 하며 기쁨에 넘쳐
깡충깡충 뛰며 손을 흔들었다. 병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외쳤다. Please tell me the magic word. 오케이, 오케이. 가즈코 에릭은 제목을 로마자로 종이에 써서 각 병실마다 나눠주면서 강한 어조로 말했다. Speak, go home. 그녀는 이걸 부르면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전달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아무튼 염원이 이루어져 떳떳하게 미국의 대지를 밟은 에릭은 이 체험을 원동력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열심히 활동에 주력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이런 부인들 외에 장년부 몇 명과 유학생이 있어 서로 격려하면서 활동하고 있었다. 오후 6시 반, 선 빌딩에서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결성식인 역사적인 좌담회가 시작되었다. 여기서도 야마모토 신이치는 질문의 중심으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역시 입회하지 않은 남편의 문제와 병이나 생활고 문제가 많았다. 신이치는 때때로 유머를 섞어가며 다정하게 감싸 안듯 질문에 답해갔다. 100명이 좋긴 없는 좌담회였지만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감싸여 있었다. 모두 안심했는지 뜻밖의 출신지의 사투리가 튀어나와 장내는 폭소가 소용돌이치는 광경도 보였다. 낯선 타국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곳은 오아시스이자 안온한 정원이었다. 신이치는 질문이 대강 끝나자 혼신의 힘을 다해 말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물질적으로 가장 혜택받은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전원이 부유하고 건강하게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음이 빈곤하다면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곳간의 제보보다도 몸의 제보이며 몸의 제보보다도 마음의 제보야말로 소중합니다. 이제 겨우 미국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건 여러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국의 미래를 짊어지는 건 여러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기에 계신 부인부 여러분들이야말로 미국의 톰 레이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각자 고생과 괴로움이 있겠지만 이 사명을 잊지 말고 미국에 행복의 빛을 보내는 태양이 되어 주십시오. 신이치는 그리고 나서 미국 각지에서 호소해온 시민권과 운전면허 취득, 그리고 영어의 습득인 삼지침을 제시했다. 결의를 담은 우레와 같은 박수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드디어 지부 결성의 발표였다. 그는 더욱 힘을 주어 말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광선 유포의 중심지가 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지부를 결성하겠습니다. 찬동의 박수와 대환성이 일었다. 참석자는 미국 각지에서 지구가 결성된 것을 듣고 있었지만 로스앤젤레스에는 놀랍게도 지부가 탄생한 것이다. 멤버들은 오직 기쁨으로 뛰어올랐다. 모두 새로운 때의 도래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퍼스트, 웨스트, 롱비치, 샌디에고의 6개 지구의 결성이 발표되었다. 계속해서 그곳의 인사가 발표되었다. 그럼 인사를 발표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대답하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지부장은 아키오 이시바시 씨에게 부탁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시바시는 많이 넘은 착실하고 온화한 장년부였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이시바시 씨, 어서 이쪽으로 나오세요. 신이치가 4~5번 이렇게 말하자 이시바시는 겨우 앞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신이치가 앉아있는 의자를 붙들고 간청하듯 말했다.
저는 도저히 지부장 같은 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시바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시치는 그의 눈을 지그시 보며 말했다. 제가 부탁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시바 씨는 곤혹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괜찮겠지요? 신이치에게 다짐을 받자 체념한 듯 예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미덥지 못한 목소리였다. 신이치는 타이르듯 말했다. 역직이란 자신의 경애를 여는 직도입니다. 하기도 전에 무리라고 정하지 말고 솔직하게 받아들여 힘 닿는 데까지 도전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경험 풍부한 장년부 두 사람이 당신을 보좌할 테니 결심하고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지부간사로서 2명의 멤버를 발표했다. 연이어 야마모토 신이치는 부인부장 인사를 발표했다. 지부 부인부장은 기요코 구아노 씨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인부의 중심적인 존재로 활약해 주신 가지코 에딕 씨는 세인트 루이스 지구부장으로 분발해 주시겠습니다. 구아노는 미국에 건너간 지 10개월 정도로 활동상에서 큰 실적을 남긴 것은 아니었으나 포용력과 강한 심지를 느끼게 해주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일어서더니 신이치에게 말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인부장을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그런 힘은 없으니. 괜찮아요. 내가 지키며 응원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싸워주십시오. 신이치의 재촉을 받자 그녀는 예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뜻을 굳히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힘껏 싸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인부장의 인사가 발표되었을 때부터 가즈코 에릭의 얼굴은 어두워져 갔다. 그리고 신이치와 구아노가 주고받는 대화를 듣자 그녀의 가슴에는 불현듯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 눈에는 눈물마저 어려 있었다. 어째서 내가 부인부장이 안 된 거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부인부장이 된 거야? 이상해. 내가 더 많이 활동했는데. 에릭은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게다가 지구부장의 인사가 발표되었다. 여기서 다시 세인트 루이스의 지구의 지구부장으로 에릭의 이름이 불렸지만 그녀는 대답조차 하지 않고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지부장인 아오키 이시바시를 비롯하여 부인부장인 기요코 구아노 그리고 가즈코 에릭. 일본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인사 발표의 광경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날에 임명된 지구부장은 모두 여성이었다. 또 이때 마사키 나가야스가 북미 전체의 남자부 중심자로 역시 유학생인 나카하라 유지가 로스앤젤레스 남자부 중심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자부 로스앤젤레스 구장으로는 안내를 맡았던 지가코 하야시다가 임명되었다. 인사 발표가 끝나자 신이치는 에릭에게 말했다. 에릭 씨, 구아노 씨 쪽이 나이도 당신보다 위이니 부인부장은 언니에게 부탁합시다. 괜찮지요? No! 에릭은 울부짖듯 말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약간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이해할 수 없다니 거참 남처하군. 자, 기요하라 씨가 나중에 잘 설명해드려요. 신이치는 이것으로 인사 이야기는 그만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맺었다. 도다 선생님은 학회의 조직은 도다의 목숨보다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조직이야말로 광선 유포의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수도에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도가 완비되어 있으면 수도꼭지만 틀어도 청정한 물이 공급됩니다. 그 물은 갈증을 풀고 취사에도 목욕에도 사용되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학회의 조직은 맑은 신심의 숨결을 보내고 인재를 육성하는 신심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심 간부가 구도심을 잃으면 수도관이 수원에 연결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또 간부가 불순하면 더러운 물이 흐르고 움직이지 않으면 물은 흐르지 않아 관이 녹슬게 됩니다. 간부끼리 사이가 나쁘면 관에 금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모두 힘을 합쳐 이 불이불칙의 조직을 지키고 육성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신이치는 지도를 끝내자 선물로 가져온 수주보와 영업한 학회 속에서인 더 소카가키를 참가자 전원에게 직접 건넸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바라며 격려했다. 그는 생후 3, 4개월 정도의 갓난아기를 데려온 부인 앞에 오자 그 아기를 안아 올렸다. 귀여운 아기군요. 그리고 한쪽 손에 갖고 있던 수주보를 가만히 아기의 가슴에 덮었다. 이건 이 아기의 몫입니다. 이때 부인이 말했다. 선생님, 실은 내년에 남편이 시애틀로 정근 가게 되어 저도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여성은 미군 장교의 부인이었다. 타국에 살면서 또다시 낯선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불안한 목소리였다. 그래요. 나도 시애틀에 갔다 왔지만 멋진 곳이더군요. 기후도 좋고 자연도 아름답습니다. 잘 됐어요. 그렇게 멋진 곳에서 살 수 있다니 복운이 아닐까요? 그렇습니까? 시애틀이 그렇게 좋은 곳입니까? 전 아직 가본 적이 없어 어떤 곳일까 생각했었는데. 부인의 눈이 빛났다. 시애틀에도 지구가 생겼으니 그쪽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산하를 여왕이 백마를 타고 달리듯이. 네! 힘찬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그가 문득 바닥으로 시선을 떨어뜨리니 그녀의 가방에서 비어져 나온 책 한 권이 보였다. 그것은 이해 8월 하순에 막 발간된 도다 조세이 선생 논문집이었다. 신이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책이 벌써 미국에 도착했는가? 기념으로 뭔가 써드려야겠군요. 당신의 이름은? 네, 마사코 클라크입니다. 신이치는 안고 있던 아기를 부인에게 돌려주고 펜을 굴렸다. 묘법의 빛을 받아 여왕과 같이 춤추며 나가라.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얼굴에는 새로운 천지에서 싸우겠다는 결의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사람은 마음가짐 하나에 따라 일에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모든 것을 희망으로, 환희로, 전진으로 연결시켜 용기의 태양을 흉중에 떠올려가야 비로소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촉발이 바로 지도인 것이다. 그가 휘호를 쓰는 것을 보고 한 청년이 다가왔다. 죄송하지만 제게도 기념으로 뭔가 써주십시오. 공항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청년이었다. 그는 1개월 전에 막 신심을 시작했다고 한다. 신이치는 신행학이라고 썼다. 그것을 계기로 몇몇 사람들이 서적이나 노트를 갖고 신이치를 둘러쌌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노고를 위로하면서 차례로 휘호를 써갔다. 좌담회가 끝난 후 신이치는 이날 임명된 간부 전원을 별실로 불렀다. 가즈코 에릭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신이치 앞에 앉아 있었다. 에릭에 대한 인사는 모두가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였다. 에릭의 지금까지의 활약과 한결같은 정열은 누구나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직이 발전하려면 전원의 조화를 도모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최고로 살려 조직의 종합력을 높여가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다. 또 리더에게는 양식과 냉정함, 치밀함도 요구된다. 그것들을 아울러 생각하면 활동 경험이나 실천력에서는 에릭이 더 나았지만 부임 부장으로서는 기어코 구아노 쪽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행의 결론이었다. 로스앤젤레스 발전의 열쇠는 어디까지나 기어코 구아노와 가즈코 에릭의 단결에 있었다. 조직의 힘은 사람과 사람의 조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좋다. 오히려 타입과 개성, 그리고 사고방식이 서로 다른 간부가 힘을 모음으로써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어떠한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폭넓은 인간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요컨대 인화야말로 조직의 강함이다. 이 인사에는 두 사람이 부족한 점을 서로 보충하면 가장 강력한 포진이 된다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나아가 지금까지 중심적인 입장에서 싸우고 힘도 있는 에릭이 지구부장이 됨으로써 전 지구부장의 자각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엄한 어조로 말했다. 학회의 조직은 어디까지나 니치렌 대성인의 성운대로 전진하는 신심과 인간의 조직입니다. 자신이 중심자가 되지 않으면 싫다는 건 신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문명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겁니다. 불의불칙의 단체인 학회의 단결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싸움을 하고 실적을 올렸다고 해도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신심이 패배한 모습입니다. 또 역직을 맡지 않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집입니다. 겸허함의 가면을 쓴 태만이고 이기주의입니다. 광선유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모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이 불도 수행입니다. 물론 각자의 일 문제 등 여러 사정이 있으므로 그것을 고려하여 상담에도 응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을 잃으면 이미 신심의 단체는 아닙니다. 대성이는 마음의 스승으로는 될지언정 마음을 스승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라고 해서 신심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원점을 잃는다면 최후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곤란해집니다. 그것은 불행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을 근본으로 광선유포를 위해 싸우자, 살아가자 라고 자신의 일념을 정하는 데에서 자신의 인간 혁명이 있는 겁니다. 신이치는 그리고 나서 에릭과 구아노를 보며 말했다. 에릭 씨와 구아노 씨는 이제부터 광선유포를 위한 인생이라고 결심하고 사이좋게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싸워가는 겁니다. 만약 구아노 씨가 실패한다면 그건 에릭 씨의 책임입니다. 또 에릭 씨가 실패한다면 그건 구아노 씨의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구아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대답했으나 에릭은 여전히 입을 다문 채였다. 자, 두 사람이 악수하세요. 모두 안심하도록. 구아노는 손을 내밀며 에릭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러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에릭은 자신의 손을 등 뒤로 획 돌렸다. 거참, 어쩔 수 없군. 신이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신이치가 숙박하는 호텔에 지부간부로 임명된 멤버들이 찾아왔다. 신이치는 지부장과 지부간사가 된 장년부에게 초점을 맞추어 지도했다. 화살 한 자루라면 간단하게 부러뜨릴 수도 있지만 세 자루로 묶인 화살은 좀처럼 부러뜨릴 수 없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지부가 강해지는 비결도 단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굳게 힘을 모아 책임을 지고 동지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지부를 뉴욕으로 옮기겠습니다. 세 사람 모두 솔직하고 인품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각 부서를 짊어진 학회의 기둥으로서의 자각이나 책임감은 아직 부족했다. 신이치는 이 장년부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따라서 엄애의 지도를 했던 것이다. 장년부란 각 부가 단결하는 요체입니다. 지부의 모든 책임은 마지막에 장년부가 지는 것입니다. 그 위에 부인부나 청년부에게는 거리낌 없이 자유자재로 싸워주세요 라고 할 정도의 도량이 있어야 합니다. 장년부의 경향으로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일수록 허세를 부리고 권위적으로 되어 뽐냅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은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도 내심으로는 모두 경멸합니다. 특히 장년부는 부인부에게 절대로 화를 내거나 호통을 치면 안 됩니다. 가장 진지하게 싸워주는 데가 부인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을 따르면서 따르게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반대가 됩니다. 하물며 미국은 레이디 퍼스트의 나라이니 더욱 그렇습니다. 장년부는 부인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년부 한 사람이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물었다. 제게는 남에게 신심을 가르칠 경험도 실력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부간부로서 사람들이 상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지한 질문이었다. 신이치는 미소를 지었다. 경험은 지금부터 쌓으면 됩니다. 학회는 지도주의입니다. 지도는 교수와는 다릅니다. 자신이 습득한 걸 남에게 가르치는 게 교수입니다. 지도란 나갈 길을 제시하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어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는 학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함께 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행위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원하는 동지가 있다는 것 이상으로 마음 든든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또 앞으로 미국의 간부를 파견하겠습니다. 모르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질문하십시오. 간부로서 중요한 건 구도심입니다. 신이치는 간부로서의 기본을 차근차근히 말해갔다. 신임 간부가 돌아간 후 동행 멤버가 신이치의 방에 모였다. 신이치는 주조 기요시에게 물었다. 일본은 지금 몇 시쯤일까? 주조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답했다. 이곳이 오후 11시 50분이고 시차가 플러스 17시간이니 잠시 후면 23일 오후 5시 무렵이 될 겁니다. 좋아. 일본의 국제 전보를 치자. 브라질과 로스앤젤레스 지부가 결성되었다는 걸 전하는 거다. 주조가 전보를 치기 위해 방을 나갔다. 주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신이치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학회 본부가 미국을 어떻게 육성하는가는 극히 중요한 문제다. 해외에 대해서는 일본의 어느 총지부에 소속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본부가 직접 돌보며 힘을 기울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 총지부로 하고 싶은데 어떤가? 그것은 이번 여행 중에 신이치가 몇 번인가 말한 것이었다. 모두 대찬성이었다. 좋다. 결정됐다. 그는 기세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는 이 미국 총지부의 인사인데 당분간은 본부가 전면적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을 거네. 그래서 총지부장은 주조 씨가 맡아주었으면 하는데 좋겠지. 예, 알겠습니다. 총지부 부인부장은 기요하라 씨요. 네. 총지부 간사는 마사키 군과
아오타군이네. 그리고 본부의 해외 담당을 발전시켜 해외부로 하자. 부원도 늘리고 진용도 충실하게 하는 거다. 부장은 간다 조지 씨밖에 없겠지. 이 인사는 정식으로는 이번 달 본부 간부회에서 발표하기로 하고 미국 총지부의 결성을 즉시 일본에 전하자. 신이치는 기진맥진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두뇌에서 새로운 구상이 잇따라 짜여지면서 희망의 광포도가 그려져 갔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10월 23일 밤 학회 본부에 연이어 2통의 국제정보가 도착해 본부는 심상치 않은 흥분에 감싸여 있었다. 브라질과 로스앤젤레스의 지부를 결성했습니다. 주조. 23일 오전 0시 2분 로스앤젤레스 발. 아메리카 대륙의 총지부를 결성함. 주조. 23일 오전 1시 28분 로스앤젤레스 발. 본부에 남아있던 최고 간부와 직원들은 바다 저편에서 세계 광포의 세찬 파도가 몰아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심야까지 분투하는 야마모토 회장을 생각하고 감동에 몸이 떨리는 마음이었다. 다음날 일행은 로스앤젤레스의 UCLA 등을 시찰하러 나갔다. 캠퍼스에는 실록이 우거지고 나뭇가지 끝에서 새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와 대학을 설립하는 장대한 미래구상을 이야기했던 때를 상기했다. 그것은 은사의 사업이 암초에 부딪혀 한창 고경에 처해 있을 때였다. 신이치, 장래에는 대학을 만들자. 대학 설립은 마키구치 선생님도 생각하신 일이다. 만약 내가 하지 못하면 자네가 하는 거네. 평화 건설의 토대는 교육이니까. 그때의 도다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신이치는 UCLA 군회를 걸으면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학교도 대학을 만든다. 이름은 창가대학으로 해야겠지. 그것이 현실화된 것은 불과 11년 후의 일이었다. 다음 날 24일은 드디어 일본으로 귀국하는 날이었다. 일행은 오전 11시가 지나 공항에 도착했다. 로비에는 40~50명의 멤버가 배웅하러 와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몇 겹으로 에워싸 환담의 둘레가 만들어졌다. 선생님, 또 미국에 와주세요. 젊은 부인이 서운한 얼굴로 말했다.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오겠습니다. 그 대신 내년에는 여러분이 일본에 와주십시오. 거기서 또 만납시다. 그때는 행복해진 모습을 선물로 주십시오. 여러분이 공덕을 많이 받아 행복해졌다는 체험이 내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쾌활하게 이야기꽃이 피었다. 시치는 모두에게 음료수를 대접했다. 그는 남자부 로스앤젤레스 중심자가 된 유학생 나카하라 유지를 보자 웃는 얼굴로 말했다. 미국 청년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건배! 주스로 사랑하는 청년부의 전도를 축하했다. 그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둘러싼 사람들 뒤편에서 우울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부인이 있었다. 가즈코 에릭이었다. 그녀는 지부 결성식에 있었던 좌담의 날, 밤에는 흐느끼며 집에 돌아갔다. 이제껏 가장 열심히 분투해왔다. 그런데도 부인부장이 될 수 없다니. 이렇게 생각하자 에릭은 분에 견딜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으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마음은 언제까지나 고조되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녀는 어쨌든 오본조님께 자기 가슴속의 말을 들려드리자고 생각했다. 창제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까닭없이 눈물이 흘러 멈출 줄을 몰랐지만 제목을 부르자 차츰 평정을 되찾았다.
야마모토 회장의 지도가 그녀의 가슴에서 되살아났다. 냉정하게 생각하니 부인 부장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침체되는 것은 확실히 신심이 아니고 명문명리였음을 깨달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의 태도가 후회스러웠다.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도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하게 사죄하면 선생님은 용서해 주실까? 아니, 이제 틀렸어. 그런 태도를 취하고 말았으니까.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설사 용서받지 못해도 선생님께 사죄하지 않으면 안 돼. 에릭은 그렇게 결심하고 공항으로 왔던 것이다. 그녀는 야마모토 회장에게 잘못을 사과할 기회를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머뭇거려 말할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신이치는 로비의 소파에 앉아있는 멤버들이 내미는 서적이나 노트에 차례로 격려의 휘호를 써주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지? 말을 꺼낼 수 없어. 그래도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아마 평생 후회할 거야. 그녀는 마음을 정하고 신이치에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 신이치의 시선은 에릭에게 멈추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와 머리를 숙였다. 용서해 주세요.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피듯 신이치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상냥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죠. 신심은 순수한 게 중요합니다. 순진하게 신심을 계속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기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릭은 기뻤다. 뺨에 굵은 눈물방울이 반짝였다. 그 찰나 모두에게 휘호를 써주고 있던 신이치를 보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 나도 휘호를 부탁드리자. 그녀는 손에 든 서적을 신이치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선생님, 제게도 뭔가 써주세요. 이러다 끝이 없겠군. 당신이 마지막입니다. 그는 거침없이 펜을 달렸다. 용맹정진, 신이치. 10월 24일 로스앤젤레스 비행장에서. 그리고 신이치는 부인부장이 된 기어코 구아노를 불렀다. 구아노 씨, 에릭 씨와 사이좋게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필시 구원부터의 자매입니다. 두 사람의 힘을 합치면 반석과 같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사이좋은 지부를 만드는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사람의 소리가 어우러져 로비에 울렸다. 신이치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이제 곧 탑승할 시각입니다.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알렸다. 신이치는 일어서자 모두를 향해 인사했다. 바쁘신 가운데 배웅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납시다. 일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멤버는 신이치를 박수로 전송했다. 산들바람이 얼어붙은 대지에 잠을 깨우고 봄의 도래를 알리듯 신이치는 벗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보내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갔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을 태운 일본 항공 811편은 오후 1시 45분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여 하와이를 경유한 후 곧장 도쿄를 향해 날아갔다. 도중에 기내 방송은 오후 9시 35분의 하네다 도착이 1시간 정도 늦어진다는 것을 알렸다. 제트기는 점차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시각은 일본 시간으로 10월 25일 오후 10시가 되고 있었다. 신이치는 젖혀져 있던 좌석에 등을 세웠다. 그를 괴롭혀온 발열도 설사도 다행히 멈추었으나 그의 어깨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목덜미도 허리도 아팠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완전히 연소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기분 좋은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생각하면 10월 2일에 일본을 출발하여 24일 동안 3개국 9개 도시를 순회하는 강행 스케줄이었으나 2개의 지부, 17개의 지구를 결성한 것이다. 북남미 광선 유포의 황금 씨앗은 뿌려졌던 것이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도다 선생님도 나의 이 싸움을 반드시 기뻐해 주실 거다. 신이치의 가슴에 은사의 얼굴이 뚜렷이 떠올랐다. 자, 이번에는 드디어 아시아다. 선생님께서 구름의 우물에 달을 보려고 원하여 아시아의 민중에게 빛을 보내련다 라고 읊으신 아시아에 찬란하게 평화와 행복의 빛을 쏟자. 이때 이미 다음해 1월 말부터 인도,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홍콩으로 평화 여행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는 유럽, 그 다음에는 중동이다. 세계 광포에 대한 그의 꿈은 한없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 구상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일체의 기반이 되는 일본 각지의 조직을 건설하는 것에 전혼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신이치가 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었다. 행사도 다음 주부터는 간토, 주부, 고신, 호쿠리쿠 방면의 각 지부의 결성 대회를 비롯하여 남녀 청년부의 총회 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32세의 젊은 나이였으나 일생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인생은 너무도 짧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여행은 끝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신이치에게 이 여행은 끝없는 평화 원정의 시작이었다. 그는 가슴 가득 투지를 불러일으키며 굳게 주먹을 쥐었다. 하강하기 시작한 제트기 창밖으로 거리의 불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광선 유포의 본진, 도쿄 거리의 불빛이었다. 후기. 생명이 계속되는 한 나는 계속 쓴다. 올바른 불법이란 무언가. 올바른 인생이란 무언가. 그리고 무엇이 역사의 진실인가. 인간에게 정의의 싸움이란 무엇인가를. 거기에 인류의 미래를 여는 한 줄기 길이 있기 때문이다. 니칠엔 대성인의 성운에 말씀하시기를 이 법문을 말하면 반드시 마가 출래하느니라. 마가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법이라고 알지 말지어다. 박해는 불법의 정의를 증명한다. 나의 은사이신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 선생님은 내게 자주 말씀하셨다. 설령 오해를 받아도 괜찮다. 민중의 행복을, 인류의 평화를 진지하게 실현하는 거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창가학회의 역사는 바로 박해의 연속이었다. 전쟁 중 선사 초대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선생과 도다 선생님은 군부정부의 탄압으로 투옥되어 고령이신 마키구치 선생님은 옥사하셨다. 전후에도 학회는 비방과 중상을 계속 당했다. 일본은 민주주의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의 민권 사상가 나카의 조민이 일본에는 철학이 없다고 한탄했던 것처럼 민중의 자립을 위하는 확실한 철학, 종교가 없었다. 그러기에 경솔하게 국가 권력과 세상의 대세에 영합하고 부하내동하는 풍토도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좋다.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방관자로 행세한다면 비난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중을 위해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자의 사명이다. 또 거기에
창가 불법의 불멸의 정신이 있다. 난 그 진실을 써서 남기기 위해 소설 인간혁명 그리고 신인간혁명의 펜을 잡아왔다. 원래 인간혁명은 도다 선생님이 집필하신 소설의 제목이다. 선생님의 인간혁명은 1951년 4월 20일 세이쿄신문 창간호부터 3년여에 걸쳐 연재되어 후에 한 권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이 소설의 전반부는 완전한 픽션이지만 후반부는 선생님 자신의 옥중 체험을 근간으로 투옥된 주인공 간 씨가 정법 유포의 생애를 바칠 결의를 다지는 데서 끝나고 있다. 이 인간혁명에 사용하신 선생님의 필명이 묘오공이었다. 이것은 서유기에서 유명한 손오공을 재미있게 흉내낸 것이다. 유머가 풍부한 도다 선생님다운 이름이다. 선생님은 손오공의 손에는 작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이름은 불법에서 설하는 공을 약간 깨달은 것을 나타낸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에 대해 묘공의 묘는 묘법이고 불가사의한 대우주의 근본법인 불법을 말한다. 그렇다면 묘법에 대한 사신홍법의 신앙으로 감옥 속에서 불법의 진수라고 할 공관, 즉 생명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선생님의 펜네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도다 선생님과 만난 것은 정확히 50년 전 여름 19세 때였다. 이후 이 스승과 함께 나의 청춘이 있었다. 10년간에 걸쳐 도다 선생님을 모시고 그 위대한 인격과 정신으로 육성된 나는 언제부터인가 은사의 생애를 창가학회의 역사와 함께 후세에 써서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음으로 정했다. 그것이 제자인 나의 사명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리고 선생님의 7주기를 기하여 집필 준비에 착수, 다음에 1965년 정월부터 세이쿄신문 지상의 동명의 소설 인간혁명으로 연재를 개시했던 것이다. 선생님의 필명이 묘오공인데에서 나의 필명은 법오공으로 하였다.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들이 유포하는 묘법이 된다. 불법에서 묘는 본원, 법은 현상, 묘는 불계, 법은 구계, 묘는 법성, 법은 무명이다. 말하자면 묘는 스승, 법은 제자가 된다. 법오공이 쓴 인간혁명은 1945년 7월 3일 은사의 추록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감옥을 나와 폭격이 지나간 불타버린 벌판에 홀로 선 도다 조세이는 학회의 재건에 착수한다. 이윽고 제2대 회장에 취임하고 생애 원업으로 내건 75만 세대의 포교를 완수하고 광선유포의 기반을 완성시킨다. 그리고 1958년 4월 2일 서거하지만 스승의 뜻을 이어받은 애제자 야마모토 신이치는 2년 후 1960년 5월 3일 제3대 회장으로 서게 된다. 인간혁명에서는 거기까지를 그렸지만 도중에 다망하기 이를 데 없는 등 여러 사정으로 10년 반 동안 장기간 휴재를 하기도 하여 결국 1993년 2월 전 12권의 연재를 종료하기까지 28년이나 지나고 말았다. 더욱이 새롭게 나는 소설 인간혁명의 속편으로 신인간혁명의 집필에 몰두하여 창가학회 창립 63주년인 이해 11월 18일부터 세이쿄신문 지상에 연재를 개시했던 것이다. 신인간혁명에서는 은사가 돌아가신 후 회장에 취임한 야마모토 신이치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엮어내는 후계의 장대한 길을 그리게 된다. 스승의 위대한 구상도 제자가 실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환상으로 되고 만다. 스승이 제시한 원리는 응용 전개되어야 가치를 가진다. 그렇다면 스승이 돌아가신 후 제자가 보여야 할 삶의 자세를 써서 남겨야 광선유포의 영원한 방정식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나와 함께 제자로서 일어선 사람들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 광선유포의 성업에 끝까지 헌신한 동지에 관한 일을, 민중의 영웅에 관한 일을 반드시 써서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신인간혁명의 지필은 예상대로 연이은 경무 속에서 하는 작업이 되었다. 국내를 비롯하여 각국의 멤버를 격려하고 세계 각계의 리더와 회견, 게다가 각종 대담이나 지필도 있었다. 해외여행지에서 심야가 되어야 원고 앞에 앉는 적도 있었다. 지방 지도를 위해 떠나는 차 안에서 원고의 구상을 다듬은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원고에 쫓기는 나날이었지만 연재 개시부터 순식간에 4년이 지나 제7권을 종료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께서 다대한 성원을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연재가 권을 거듭할 때마다 많은 독자로부터 단행본 발간에 대한 요망이 들어오고 또 세이쿄 신문사의 요청도 있어 이번에 신인간혁명의 제1권을 출판하게 되었다. 인간혁명도 신인간혁명도 그 테마는 한 사람의 인간의 위대한 인간혁명은 이윽고 한 나라의 숙명전환도 이루고 나아가 전 인류의 숙명전환도 가능케 한다는 데 있으며 그것이 도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평화 건설의 원리였다. 나는 은사에게서 이어받은 이 테마를 실현하기 위해 생명이 계속되는 한 활동하고 대화하며 그리고 유언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신인간혁명을 계속 써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도 히가시야마 카이이 화백이 인간혁명에 이어 이번에도 속표지 사파를 맡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또 사파를 담당해주시는 우치다 케니치로 화백 및 자료의 정리 등 연재에 협력을 해주고 있는 세이쿄 신문사 신문편집국의 도마스 노보루 씨를 비롯하여 마에타니 요시노리, 노가미 히데아키, 호리 히로미 각 기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후기로 한다. 1997년 11월 18일 저자 이케다 다이사쿠